왼쪽이 네거티브 펄스 수치이면서 암술 피스톨 오른쪽이 포지티브 펄스 수치이면 서 수술 스테이맨입니다. 여자가 네거티브 에너지, 남자가 포지티브 에너지를 가진다는 분석글의 글이 맞습니다. 만화에서도 네거티브가 오목함, 요 포지티브가 블록함 철을 나타내고 있으니 남자가 포지티브이고 여자가 네거티브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극을 양극 파저티브 일렉트로드과 음극 네거티브 일렉트로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원에서 전류를 내보내는 쪽이 양극, 전원에서 전류를 받아들이는 쪽이 음극입니다. 펄스는 매우 짧은 동안만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 계기판의 색깔은 암술 피스톨이 파란색, 수술 스테이맨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위 광고에서와 같이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게다가 계기판과 반대로 왼쪽에 남자가 있고 오른쪽에 여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 같은 곳의 표시만 생각해봐도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빨간색인 것이 자연스럽고 음양을 표시한 태극기를 생각해보면 빨간색이 양이고 그 반대인 파란색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림자인 의 색깔인 검은색 옷을 입고 여자가 그 반대인 흰색 옷을 입는 것을 생각해볼 때 남자가 음이고 여자가 양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뒤바뀐 남녀의 위치는 전류의 방향에 대한 오류에 대한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전류의 흐름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100년이 지난 후 전자가 발견되고 나서 실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양전하의 이동으로 발생된 전류의 방향은 양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고 양전자가 이동할 때와 음전자가 이동할 때 만들어진 전류의 현상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예로부터 전류의 방향을 양전하의 흐름으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은 포지티브 펄스는 남자, 네거티브 펄스는 여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양인 남자에서 음인 여자로 흐르는 것이 맞지만 실제 전자의 흐름은 반대이므로 위 광고 화면과 같이 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이 고정적인 직류전류가 있고 극이 수시로 바뀌는 교류전류가 있습니다. 위 뒤바뀐 남녀의 위치나 색깔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전류와 교류전류의 차이는 패러사이트 기생충라는 그들의 명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펄스란 무엇이든 그 값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펄스라고 부르며 심장박동에 의해 혈압이 변하는 맥박도 펄스라고 부릅니다. 전압이 빠르게 변하면 펄스파라고 하는데 통상 펄스파는 교류 펄스를 의미하는데 교류 펄스는 극성이 바뀌는 교류의 파형이 급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류 펄스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낮아지는 것을 직류 펄스라고 하는데 기존 저주파 치료기나 전침기 같은 인체용 미세전류 치료기는 모두 교류 펄스이지만 직류 펄스는 홀다 클락 방식의 제퍼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홀다 클락 박사라는 사람은 포지티브 펄스의 미세전류를 인체에 흘려주면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류 펄스도 체내의 미생물에겐 전기충 격으로 작용하여 미생물이 제거되기도 하지만 직류 펄스만큼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기생충이나 세균은 저마다 고유한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파수와 같은 교류 전기를 흘리면 전기 에너지가 공명을 통해 증폭되어 미생물이 죽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방법입니다. 제퍼의 직류 펄스는 공명 주파수와 관계없이 기생충과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는데 아울러 교류 펄스가 가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키스의 파일럿들이 패러사이트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패러사이트들 저마다의 고유한 공명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공명시켜 증폭되는 죽음 에너지를 통해 싸우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가진 생의 의지인 리비도뿐만이 아니라 기생충의 죽음을 통해 발현되는 그것보다 더 강한 데스트루도 죽음 충동가 원래의 동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상으로는 네거티브 펄스만 높으면 규룡에 가까워지고 돌리밸런스가 잘 맞다면 인간에 가까워짐. 포지티브가 너무 높으면 프랑크스 작동 불능.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를 제어하는 형식으로 스테이맨이 피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이네요. 제로투가 나라면 그걸 이끌어내줄 수 있어 대사는 자신의 한계치와 히로의 한계치가 서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치고와 나오미와 커넥트가 되지 않은 이유는 히로의 포지티브 펄스 적성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됨. 일반 프랑키스에는 탈 수 없었던 거지요. 15화에서 이치고에 아무 이유 없이 탈 수 있었던 건 설명 붕괴이지만 4화에서처럼 일시적으론 가능한 기동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15화에 또한 엄청난 장면이 나오고야 말았다. 여성 듀오와 남성의 피스트를, 여성이 스테이맨을 만든 나인즈의 프랑키스 페어는 제로투 X1호 페어의 특이성을 보여주었다. 서로가 아니고서는 완벽한 페어가 되지 못하는 작중에 등장하는 비익조와 같은 페어라는 설정이 나타난 것이다. 나인즈의 모두는 프랑크스를 조종할 때
홀로그램으로 제로투와 같은 규룡의 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규룡과 인간이 조합된 생명이라는 의도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패러사이트와 다르게 규룡 형질을 강하게 가진 패러사이트들은 남 곱하기 녀 페어가 아닌 다른 조합으로 정확히는 규룡 형질이 섞인 개체에서는 남성이 포지티브, 여성이 네거티브 펄스만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희로의 출력이 높아서 다른 파트너들이 못 견디는 것일 수도 있으나 1화에서 낙제당할 때의 장면을 보면 포지티브 펄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단순 출력의 차이로 의미를 두기엔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제로투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가 무의미한 연출이 되어버리므로 자연스러운 추측은 아니다. 4화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에 대한 진상 몇 가지로 추정되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1. 스트렐리치아의 자체 성능이 워낙 높아서 패러사이트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007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제로투는 워낙 몸이 튼튼하니 견뎌낼 수 있지만 다른 스테이맨들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부상과 파열, 그리고 엄청난 정신력 소모로 인한 피로를 느낀다는 것. 2. 그녀와 접속한 히로가 제로투와의 의식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말한다. 즉 제로투와 접속 시 서로 의식이 섞여서 평범한 스테이맨이라면 오히려 의식을 제로투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것. 7화에서 닥터 프랑키스가 히로를 바라보며 감정까지는 먹히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경고를 날렸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추론해 볼 때 제로투에 의해 의식을 잃어버린 스테이맨이 스트렐리치아의 부담에 무방비로 받아버려 스테이맨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2화에서 히로가 의식을 잃은 것도 제로투에게 의식을 일시적으로 먹혔을 수도 있으며 4화에서 결국 의식을 유지한 채로 탑승하였으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미루어 보아 히로도 장시간 운용은 힘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